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사, 관형격 조사부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형격 조사. 이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격 조사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관형격 조사는 이제 8.1.4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격 조사라든가 또는 소유격 조사 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것의 현재 형태는 뭐뭐의란 뜻입니다. 뭐뭐의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예문을 보시면 10번의 예문이 나오죠. 10번을 보면 아버지의 넥타이 났죠. 아버지의 넥타이.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의 소유죠. 그러니까 이게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소유격. 근데 사랑의 손길. 자, 이게 A번이고 이제 B번이죠. 이거는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동격이죠. 동격.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사랑이라는 손길이라고 써보세요. 이거 같은 거죠. 그리고 C번의 어머니의 사진. 이 어머니의 사진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밑에 나오지만 첫 번째는 어머니가 찍은 사진, 거기다 1번 써보세요. 어머니를 찍은 사진 2번이라고 쓰시고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진 3번. 세 가지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1번의 이제 내용에서 이제 보시면 11번 써진 거 있죠. 11번에 보면 학생으로서의 본분, 의라고 나왔죠. 이거는 이제 11번은 이제 뒤에 체언을 수식하기 위한 어떤 기능이죠. 체언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체언 수식 뒤에 있는 여기는 의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 그 관형격 조사라는 거죠.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죠. 뭐뭐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이 두 명사를 이제 하나의 명사구로 묶는 거죠. 일상의 탈출, 학생의 본분.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바다의 선물. 우리는 이제 바다의 선물 이러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gift from the sea예요. gift from the sea. 바다로부터의 선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에서의 약속하면 의라고 쓰면 영어는 an appointment in Seou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의라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뭐뭐로부터 뭐뭐 안에 뭐 이런 뜻이죠. 이러한 이 전치사를 쓸 경우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8.1.5에 서술격 조사가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는 활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말이다 할 때 말이고가 됐죠. 말이고. 저건 소다. 활용이 됐죠. 그 다음에 철수인데 이단데 원래 임이라고 써버렸죠. 임. 철수인 것을도 되고요. 이렇게 명사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부산에서부터 이럴 때는 그냥 다만 썼죠. 부터 이다라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넘어서 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소라고 하는 건 모음이잖아요. 모음 다음에는 굳이 이를 쓰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사격 조사가 8.1.6에 나오는데 이 부사격 조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1번 척격 조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공간적 또는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격을 척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라는 것이 이제 주로 척격이죠. 처라는 것은 고처자잖아요. 한자로 쓰면. 그래서 학생들이 교정에 모여 있다. 14번, 15번 나오죠. 봄에 피는 꽃. 시장에 가셨어요? 한 개에 얼마죠? 비의 꽃잎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죠. 다 애가 붙은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5C 같은 경우는 비의 꽃잎이 떨어졌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비의 꽃잎.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애라고 했지만 약간의 원인의 의미로 쓰이겠죠. 원인. 이때는. 자, 16, 17번에 이산에, 그다음 이산에서 송이가 난다. 미국에서 이렇게 나는데 에서는 애와 거의 같은 뜻이죠. 그런데 16번을 보면 애와 에서는 의미가 다르다고 하기 어렵다. 이산에 꽃이 피었다. 이산에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슷하다는 거 16번은. 16번에서는 산에나 산에서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고요. 17번은 미국에 갔다는 것은 이제 미국으로 간 거죠. 미국에서 왔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온 거죠. 영어로 말하면 to고 이건 프람이죠. 미국에서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역격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격. 이 여자는 더불어 여자거든요. 한자로 이걸 쓰면. 이번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적격조사 애와 관련 기술 애게가 있어요. 애게 누구누구 애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뭐 주다 이러면 이제 애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18번의 예문에 보면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대통령께라고 되고요. 또 국회에 국회는 무정물이니까 애라고 써야겠죠. 그다음 책임은 나에게 있다. 유정물이니까 에게죠. 회사에 있다. 무정물이니까 애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고요. 20번은 이제 이 문제를 누구에게 누구한테 누구더러 물어볼까 다 된다는 거죠. 근데 나에게 물론 나에게도 B는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는데 나더러도는 좀 이상하다. 그런 식으로 이건 뭐 읽어보시면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 3번은 이제 국격조사라고 하는데 이 구라는 게 이제 도구 이런 걸 나타내는 격이죠. 격. 그래서 이제 instrumental case라고 하는데 뭐뭐로 이런 영어로 말하면 with의 뜻이죠. 그래서 21번에 그 예문을 보면 도자기는 흙으로 이렇게 나왔죠. 또 볼펜으로 이렇게 나왔죠. 또 노력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가뭄으로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21A의 흙으로는 재료고 볼펜으로는 도구고 노력으로는 수단이고 가뭄으로 이럴 때는 원인이고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의 예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나왔죠. 이건 방향이죠. 22번에 나오는 산으로 바다로 이런 건 방향이고 그다음에 바다로 바뀌었다. 이 B번에 바다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용법이 이제 확장됐는데 이제 약간 변했다는 거죠. 이 바다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했다 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변성격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을 써요. 그다음에 자식으로니까 이거는 뭡니까? 자식으로서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자, 그럼 23번에서는 이제 뭐 지도 교수로서 이것도 이제 자격의 의미가 있고 죽음으로써 이럴 때는 이제 수단이겠죠,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로서는 자격이고요. 뭐뭐로서는 수단이에요. 이걸 좀 알아두십시오. 차이점이. 자, 공동격조사 와와 가는 뭐 동생들 과 이렇게 있죠. 무엇과도 구름과 민들레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이 받침이 없으면 와 이렇게 쓰는 거죠. 받침이 있으면 과를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보면 이런 와, 과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만나다, 헤어지다, 사귀다, 싸우다 이런 거 비슷하다, 다르다 이런 거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대칭 동사라고 그래요. 대칭 동사. 만나는 것은 혼자 만나는 게 아니죠. 친하다는 것은 누구와 친한 거죠? 대칭이죠. 또 뭐뭐와 비슷하다 이런 것을 다 대칭 동사라고 하고요. 인용격은 이제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라고, 따옴표가 없으면 고죠. 그런 이야기예요. 따옴표가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 인용이죠.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뭐에서 오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간접 인용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8.1.7에 보면 이제 혹격조사라고 하는 게 나와요. 8.1.7에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영수가 꼬마야 선생님 여기 일때는 원래 선생님 다음에 어떤 이시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공집합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집합 쓰시고 삼각사나 한강수야 나비야 다 호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네 번째 줄 내려가면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선생님 선생님 같은 경우 이 경상도 방언에서 그러죠. 선생님요 또 선생님의 어서 오이소 이런 말 쓸 때 이 요나 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혹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혹격은 밑에 나오죠. 아야 외에도 여, 뭐 선열 이시여, 누구 이시여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그 29번에 보면 A의 주여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하늘이시여 조국을 보살피소서, 슬픔이여 안녕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1.8에 보면 격조사의 생략이 나오는데 이 격조사가 이제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누구 책이지?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말에서 또 인터넷 그만 좀 봐 이렇게 쓸 수 있죠. 인터넷 을을 안 쓰죠. 영희책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책상 서랍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번에서는 복도에서 떠들지 마시오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럴 때는 이제 복도 떠들지 마시오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거리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쓸 수 없죠. 이런 경우는 생략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아무 때나 생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장소 같은 경우를 나타낼 때는 이제 생략이 되면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32번을 보면 32번 예문에서 보면 A번 여기가 율곡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나왔죠. 율곡이 태어난 이런 걸 이제 율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 여기가 율곡이 태어난 곳이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는 이 율곡이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들어간 거죠. 여기가 이다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내포문이죠. 아는 문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포문의 주어라고 그래요. 여기가 이게 주어고 이다 동사잖아요. 이 사이에 또 다른 문장이 나온 거죠. 주어 동사가. 그래서 이건 내포문 또는 아는 문장이라고 돼요. 이거의 주어다. 그래서 이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나무꾼이 살았다. 나무꾼이. 자, 이는 뭐냐면 일단 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정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정보. 나는 무엇보다 사과를이죠. 이거는 초점이죠. 초점, 포커스. 다른 건 안 좋아하고 사과를 이런 뜻이죠. 33번은 이제 젊은 날의 조상 100년 만에 만남 시골의 뭐 풍경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관형격 조사 이런 건 생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날의 초상, 100년 만의 만남, 시골의 평화로운 풍경. 근데 여기서 CF라고 써보세요. 시골 풍경 이런 건 되죠. 이런 건 됩니다. 근데 시골 평화로운 풍경 이건 안 되겠죠. 시골 평화로운 풍경. 평화로운이 들어가 버릴 때는 여기 을을 써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격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안 쓰이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접속조사 8.2에 접속조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34번의 예문에 보면 수학과 과학 이럴 땐 접속조사죠. 그렇죠? 한국과 일본 접속조사죠. 아버지 어머니 접속조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접속조사 밑에 나오죠. 와 관은 공동격 조사와 달리 만, 도, 은는 등의 보조사를 결합시킬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거기다 1번이라고 써보세요. 이들 다음에 접속조사 와 관은. 그 다음에 그리고 앞에다 2번 쓰세요. 공동격 조사를 취한 명사는 주어와 자리를 바꿀 수 있는데 이 조사는 그러지 못하는 제약도 있다. 자, 35번을 보면 공동격 조사, 36은 접속 조사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동생들과도 사이좋게 놀아라. 근데 동생들과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동생들과 너는 사이좋게 지내라. 이럴 때는 이제 이 과라고 하는 것이 다 공동격 그 조사로 쓰인 거죠. 뭐뭐 하니까. 근데 밑에 나는 수학과도 과학을 좋아한다. 이런 말 안 되죠. 그 다음에 수학과 나는 과학을 좋아한다. 이건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36번에 있는 이 과 이런 것은 접속조사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공동격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 너는 동생들과 이럴 때 동생들과 너는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공동격 조사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접속 조사 같은 경우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수학과도 과학을 좋아한다는데 수학과 나는 이게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밑에 예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밑에 예문을 한번 보십시오. 36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접속 조사는 하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접속 조사는. 예를 들어서 37번에 예문 나오죠. 나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한다. 그럴 때 수학과를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과학을 좋아한다 하면 써도 돼요. 근데 너는 사이좋게 놀아라 이라고 이야기할 때 동생들과를 빼버리면 상당히 어색해진다는 거죠. 지금 물음표를 찍었다는 것은 이제 뭐 완전히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세모 표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과 과학을 좋아한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38번의 예문에 보면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나는 과학을 좋아한다. 이걸 합해져서 수학과 과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8.3의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이거는 이제 보조조사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8.3에 나오는 이 보조사라는 것은 보조조사라고 쓰시고요. 이 보조사는 격표시와 같은 그런 문법적인 기능이 없이 의미만을 담당하는 조사, 의미만을 담당을 하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39번의 예문 보면 철수도 내 친구다. 그러니까 이 철수 도할 때 39번을 보고 있는데 A번의 철수 도, 이건 당연히 주어 자리라고 써보세요. 주어 자리에 온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철수 도 좋아한다. 이건 목적어 자리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는의 의미죠. 는의 의미. 여기는 늘이고, 그 다음에 이 사과를 철수도 하나는 줘야 되겠다. 거기 나오죠. 철수도 하나는. 철수도라고 했지만 이제 철수에게라든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어 자리죠. 부사어 자리. 예, 가시죠. 이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부사어 자리. 그다음 40번에서는 나에게는 그 옷이 안 어울려. 나에게는, 이런 경우도 이제 그 에게라는 말이 쓰였고요. 동해 안으로만 피서를 가라는 법 있니? 이런 거. 만이란 말 쓰였고요. 신혼 여행에서 조차, 이런 조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뭡니까? 보조사로 쓰였다는 예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좀 더 더해주는 그런 의미죠. 41번에 보면 그 문제는 아직의 도가 붙었어요. 원래는 이제 41번의 예문 보면 아직이라는 부사인데 도가 붙은 거죠. 먹지도, 뭐 또 앉아만, 이런 것들 다 이런 게 보조사라는 거죠. 깨끗도, 이 보조사는 참 쓰임새가 상당히 많죠. 조용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3.1에 보면 은는이 있어요. 은는. 보조사 가운데 이제 의미를 규정하기 어려운 게 은는이다라고 나왔죠. 은는이다. 은는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이는데 보조사 은는은 좀 더 별로 다른 의미를 더해준다는 느낌도 주지 않으면서 주어 자리에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이 가가 자리에 쓰여서 주격조사 하는 일과 확연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일을 떠맡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이나 도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밑에 보면 누나가 대학생이다. 누나는 대학생이다. 누나만 대학생이다. 누나도 대학생이다. 그러면 누나만이나 누나도가 누나가와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누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은는 애매성은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번의 C는 누나만이니까 온니죠. 온니. 누나만이잖아요. 온니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누나 도하면 to를 쓸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누나 도는 to. 그 다음에 40의 A하고 B는 영어로는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나가 대학생이다, 누나는 대학생이다 라고 하는 건 영어로 똑같죠. 누나는 대학생이다. 누나가 대학생이다. 그러면 영어로 쓴다면 뭐 My elder sister is a university studen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전부 다 is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그 43번 M을 보면 나는 수학은 자신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수학은 자신 없다는 거죠. 진달래는 갈래꽃이고 철쭉은 통꽃이다라는 것은 이건 대조죠. 진달래는 철쭉은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4번 쪽에 보면 이제 이게 은는이라는 것이 이제 왔는데 이게 어떤 주제 표시 같은 것을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은는이 뭐랄까요? 화제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화제의 기능. 그러니까 이 토픽, 그러니까 우리 토픽이란 말 쓰잖아요. 화제를 해 토픽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이 화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주제 또는 설명의 대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44번에 보면 철수는 우리 반 반장이다. 철수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빵은 내가 먹어라. 원래는 이제 빵은은 이제 빵을도 되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이럴 때는 이제 가짐으로는 부사하다는 거죠. 자,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다. 처음에 올 때는 이제 이라고 쓰는 거죠. 이. 그다음에 나무꾼은 하면 이제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무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정부니까 신정부라고 하고요. 나무꾼은 하면 뭐겠어요? 한 번 더 나왔죠? 구정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왔으면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8.3.2에서 세 줄 올라가면 주격조사 2가는 새 정보, 신정보예요, 신정보. 은느는 알려진 정보, 구정보. 이렇게 굳혀주십시오. 그게 써도 됩니다. 새 정보는 신정보, 알려진 정보, 구정보. 자, 만과 도는 오직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46번의 예문을 보면 이 식물은 습지에서만 오직이죠. 손만 잡은 사이다. 오직이죠. 그다음에 도라는 것은 투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또한 영어로 말하면 투. 그래서 습지에서도 손도 잡은 사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차마저까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그 마지막 줄에 있죠. 조차는 화자가 기대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기대하지 못한 일. 그리고 화자가 해당 사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 자, 49번에서 철수조차가 어색한 것은 그런 제약이다. 그러니까 우등생인 철수조차, 철수도 F학점을 받았다. 이렇게 쓰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근데 우등생인 철수조차, 철수도 A학점을 받았다면 이상하죠. 그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철수조차, 철수도 A학점 받았다. 철수도는 상관이 없겠지만 철수조차는 좀 이상하다. 너조차 일찍 오너라, 여러분조차 이런 말도 좀 이상하죠,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조차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거티브하게. 그래서 이제 그 조차는 또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도 쓸 수 없다. 이렇게 이해 써놨죠. 명령이나 청유는 화자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조차는 기대에 못마땅한 기대하지 않는 일이고 마저는 조차와 가까운 뜻이나 하나 남은 마지막이란 뜻이잖아요. 마저라는 너마저도 이런 거 있죠. 하나 남은 마지막. 그리고 그 기대된 일에도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51에 보면 삼촌은 사업 실패로 집마저 팔았어요. 하나 남은 마지막이 집밖에 없었어요. 올가을은 막내 마저 시집을 보내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 보내야겠습니다. 이렇게 썼죠. 이런 거는 약간 기대된 일도 된다는 거고 까지는 조차 비슷하지만 기대된 일에도 쓰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까지는 마저와 의미가 매우 가까워서 좀 미묘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마저는 거기다 밑줄 치세요. 결과가 하자에게 불리한 일까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쓰인다. 그래서 이제는 내 얼굴까지 내 얼굴마저 내 얼굴조차 잊어버렸다 되죠. 이번 대회까지 이번 대회 마저 치면 끝이다. 아니 그 깍쟁이가 선물마저 사왔네. 근데 선물까지 사왔네는 좋고 선물마저는 약간 물음표라고 나왔죠. 선물조차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깍쟁이가 선물마저도 이상한데 선물조차 안 사왔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지는 조차 비교해서 주어 이외의 자리에서 긍정문에 잘 쓰이는 특징도 있다. 이 까지는 긍정문에서 그다음에 그래서
53A에서 조차가 쓰이지 못하는 것은 긍정문에서 주어 자리가 아닌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아니 그 깍쟁이가 선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주어 자리가 아닌데 놓였다는 거죠. 그 깍쟁이가 선물까지 사왔네. 이렇게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주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까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우리가 까지라든가 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조차 마저 까지가.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예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4에 보면 이나, 이나마, 이라도 이렇게 나왔죠. 이나, 이라. 그래서 이나는 다른 것들을 버리고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쓰이는데 선택이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러니까 뭐뭐는 안 되니 뭐뭐나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 떡이나 부쳐 먹기 이런 거 있죠. 노래로도 나오죠. 그런 것은 장난감으로 놨어. 나도 1등이나 한번 해봤으면 시험에 붙기나 해라 이런 식으로 이나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선의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56, 57번에 보면 나도 전교 1등이나 한번 해봤으면 되죠. 우리도 자가용이나 사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56에서 욕심을 줄여 전교 1등이 아니고 우리 반 1등으로 하면 이나마가 되는 거죠. 우리 반 1등이나마 해봤으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가용이나 한번 사자. 남들은 고급 자가용이나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데 고물 자가용이나 하나 사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나마는 약간 작은 욕심, 겸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자족, 스스로 만족하지만 이나 때보다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라도라는 게 있어요. 이라도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나, 이나마와 비슷하지만 차선의 선택이 아닐 뿐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싼 것이 다 팔렸으면 비싼 것이라도 주세요. 뭐뭐라도. 비싼 것이 팔렸으면 싼 것이라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일종의 마지막 수단의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8번의 예문에서는 객관적으로 싼 것이 최선이라는 건든지 비싼 것이 최선이라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최선은 그 주관적인 것, 화자의 의도다. 뭐뭐라도 주세요 이러잖아요. 선택이 불가능하죠. 이거는 가능성이 가장 작은 경우. 59번에 보면 극단적 예시 나오죠. 꿀단지라도 묻어두었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랄까요.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만도, 조차, 마저까지, 그 다음에 이나, 이나마, 이라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계속해서 이론을 보지 마시고요. 어떤 예문들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좀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3.5에 이하 나오죠? 이건 대조다. 그 친구가 힘이야 세지요.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나오죠? 60번에. 힘이야 세. 공부는 못해. 대조죠. 그 다음에 많이야 주겠니? 주기야 주겠지만. 이렇게 썼죠? 자, 그런 의미로도 이제 쓰이는데 여기에 이제 이 B에서는 많이야 주겠느냐 이런 의미로 쓴 거죠. 많이야 주겠느냐 그런 의미로 쓴 거죠. 그러니까 주긴 줘도 많이는 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61번은 이곳에는 벌써 눈이 왔구나. 이거 되죠? 이곳에야는 안 돼요. 싫어요. 저는 아무 곳에도 안 갈래요. 되는데 저는야 이런 말은 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2번의 예문에서 나는 어제서야 그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제서는 안 되죠. 이제는 내년에야 라야 다시 만나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죠. 내년에 라야.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이 뭐뭐 라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많이 쓰는데 뭐뭐라는 이런 건 쓸 수가 없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뭐야말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뭐야말로. 너야말로, 통일이야말로 이런 것은 이제 그 한정되고 강조하는 뜻이다. 통일이야말로, 너야말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문제가 이제 5문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주격조사가 아닌 것은 그랬죠? 당연히 3번이죠. 왜냐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건 보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다 앞에 2번이니까 이건 보어죠, 보어. 자, 2번 문제는 학교문법에서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척격과 국격과 인용격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복격은 아니죠. 이 복격은 부사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격은 이제 따로 그냥 이렇게 형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는 주격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격 조사가 있고 목적격 조사가 있고 관형격 조사가 있고 서술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 부사격 조사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와과의 용법이 다른 것은 벼루와 먹을 가져와라 이렇게 나왔죠. 벼루와 먹. 그러니까 벼루와 먹이라는 것은 먹과 벼루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먹과 벼루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조사의 종류에서 이건 그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벼루와 먹과 벼루 이런 것들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랍니까? 접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접속조사. 이 접속조사라는 것은 이제 의미들의 맥락들이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두 개의 의미가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도령과 춘향이. 이건 그 다음에 너와 나, 철수와 영희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뀌어도 상관도 없고 벼루를 가져와라, 먹을 가져와라 이렇게 1번을 이제 분리해서 쓸 수 있죠. 벼루를 가져와라, 먹을 가져와라. 근데 강한로에서 이도령이 만났다. 춘향이가 이거는 이제 공동이죠. 한 사람만 쓰면 안 되죠. 또 예전에 너와 내가 함께 걷던 내가 함께 하는 것은 두 사람이잖아요. 또 철수와 영희가 싸웠다. 이걸 철수가 싸웠다, 영희가 싸웠다가 안 되죠. 자, 보조사가 붙을 수 없는 자리는 부사, 연결 어미, 격조사 뒤, 관형사 뒤에는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관형사는 이제 새, 예를 들어서 새책 이런데 뭐 새 다음에 뭐 새는 뭐 새가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부사, 빨리도 온다. 이렇게 밥을 먹고 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먹고 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조사 뒤에도 이제 이 보조사는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조사라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요, 보조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보조하는 의미로 쓰이니까 격조사 뒤에 예를 들어서 동해 신혼여행에서 조차를 해볼까요? 신혼여행에서 조차. 여기 에서라는 초속격 조사 다음에 조차가 또 붙었잖아요. 자, 보조사로 볼 수 없는 것은 코끼리는 코가 길다. 코끼리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너도 나를 못 믿는 거니? 도는 투라고 할 때 투, 뭐뭐 또한, 너 또한. 철수가 공부야 잘하죠. 다른 걸 못한다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근데 밥이랑 떡을 실컷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보조사라기보다는 이제 밥과 떡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밥도 먹고 떡도 먹었다 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밥을 먹고 거기에 떡도 먹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쓰이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밥을 먹었다도 되고 떡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접속조사의 의미로 쓰이겠죠. 접속조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우리말에는 있는데 일본어라든가 영어에서는 이런 조사의 개념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에 있는 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좀 공부하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공부하셔서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